내가 처음 주식 접한 지가 아마 2003년도 이래 될 거예요. 그냥 돈 넣으면 다 버는 줄 알고 그래 하다가 깡통 났습니다. 그러나 신용불량자도 되고 러시안 캐시를 갔어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평소 보던 그림이랑 다른데 저희가 코인에서 우수한 성적을 기록하신 분들만 제가 인터뷰를 해왔는데 오늘은 주식에서 무려 13회 입상을 하신 리빙 레전드 배혜용 선배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을 오랫동안 하시면서 실투대회 나가서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두셨는데 그 비법이 뭔지 여러 가지 궁금한 게 많아서 오늘 좀 허심탄회하게 질문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배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주식을 시작을 하시게 된 건지 뭐 입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처음 제가 주식을 한 동기는 어느 제약회사에 내가 닌게로 약국에 팔러 다녔습니다. 영업직이죠. 그때 IMF가 왔어요. 그리고 잘렸고 갈 데는 없고 그냥 거리를 정처 없이 헤매는데 사람들이 그냥 2층으로 올라가더라고요. 혹시 나도 가서 시간이나 때울 겸해 갔는데 정강만이 번쩍번쩍하고 줄을 서가지고 수기로 작성해가지고 팔아주세요, 사주세요 이랬어요. 그게 시작점이었고 차트를 있으면 뭘 있는지 뭐를 알겠습니까? 그냥 돈 넣으면 다 버는 줄 알고 그래 하다가 깡통 났습니다. 그 시점이 아마 나이로 아마 한 27 정도 될 거예요. 내가 처음 주식 접한 지가 아마 2003년도 이래 될 거예요. 한일 월드컵 끝나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옆 사람들이 이제 어르신네들이 이 차트가 있다 하면서 이래 하니까 풍을 얽고 또 해봤습니다. 역시 깡통 두 번째. 또 세 번째는 내 나름대로 그 차트를 가지고 좀 해보니까 또 역시 깡통. 그 때문에도 이 미수 개념이 무한대였습니다. 지금처럼 3일 결제가 아니고. 근데 내가 돈이 있으니까 샀을 거 아닙니까? 어느 날 전화가 옵니다. 고객님, 돈 갖다 바치세요. 이제 그게 이제 깡통인 거예요. 그러나 신용불량자도 되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게 아니다. 일단 뭐 가정은 이미 행패는 없겠죠. 그 정도로 이제 깨끗 정도면. 그래서 대출도 안 되고 뭐 있어야 대출이 되죠. 그러나 러시안 캐시를 갔어요. 180만 원이 내가 최도로 받을 수 있는 한도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내가 이제 본격적으로 대회에 뛰어듭니다. 이거 아니면 내가 죽는다. 한번 해보자, 그까짓 거. 이 작은 돈을 가지고 주식하기에는 내가 일어서기 너무 힘들겠더라고요. 돈이 너무 적으니까. 그러면 내가 파생을 해비자. 에레게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보니까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남보다 깨우친 게 코스피 200 선물 지수가 세틱이 움직이면 ELW가 하나가 움직이더라고요. 그걸 내가 남보다 먼저 발견했죠. 내만의 이 동물적인 감각으로. 자신감이 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시드가 너무 적으니까 이제 파생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ELW를 하시면서 본인만의 돈 버는 방법 같은 걸 이제 발견하셔서 이제 파시고 들어가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성적이 좀 어땠어요? 처음에 이제 그 160만 원이 불어가는 속도가 처음에 이제 그걸 계기로 그때 윤정도도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좀 나름대로 유명하잖아요.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분도 나이가 좀 있는데 그분하고 나도 은근히 이 경쟁심이 있다 보니까 초반에는 그분이 앞섰어요. 그래서 내가 저분을 제껴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제끼긴 제꼈어요. 그때가 동부증권이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거기에서 일단 목돈을 좀 만졌습니다. 상금도 좀 받고.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계기로 나는 그대로 고사랑에 다음 대회에 또 투입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까지 걸어온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당시 예전에 이제 증권사에서 대회 한참 실전 투자대회 뜨셨을 때 상금이 실례지만 어느 정도 금액대였나요 그때는? 그때는 지금하고 틀립니다. 뭐 한 5천만 원 줄 때도 있고 1,000만 원 줄 때도 있고 뭐 3천만 원 줄 때도 있고 벤처를 그냥 줄 때도 있었어요. 우리 시절에는 벤처하면 눈 돌아버리죠. 근데 그때 5천만 원하고 지금 5천만 원 가치가 다르잖아요. 그때 5천만 원이면 제 생각에 지금 그래도 한 3, 4억 이 정도 가치는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좀 큰 돈이었죠. 엄청 큰 돈이었죠. 사람이 다 경쟁관념이 틀리잖아요. 하나 가지면 더 크게 가고 싶고 사람 욕망이잖아요. 나 역시도 그냥 원 없이 살았습니다. 지금은 그 지나고 보면 가치관 문제인데 그냥 무감합니다. 지금은 그런 거 관심 없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나는 사실 이 글 쓰는 걸 좋아합니다. 글 쓸 때만 그냥 생기가 돌지 나머지 과거 이런 거 하나도 관심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거의 뭔 필요 있는데 죽으면 빽가루 될 거. 이 가치관이 이제 이렇게 달라지더라고요. 젊은 분들은 젊은이 그 시각에 맞게끔 또 열심히 살고 열심히 또 뭐 도전해봐야죠. 그게 인생이니까. 여기 보시면은 선배님이 내신 시집인데 평소에 취미로 시를 쓰시는 걸 좋아하신다고 하시고 촬영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드는 생각이 사람들마다 부자의 기준이 달라요. 누구는 50억, 누구는 100억, 누구는 300억 다 다른데
근데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은 금액은 의미가 없고 진짜 부자는 내 시간을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으면 부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 많이 벌었지만 아직도 차트 앞에 목매여 있고 이래서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부자는 아닌 것 같고, 선배님이 시간을 마음대로 쓰실 수 있는 부자신 것 같습니다. 아이고 가찬의 말씀입니다. 그때 이제 처음에 그런 160만 원으로 대출받아 시작하셔서 우승 상금도 받으시고, 또 대회가 아니더라도 집에서 이제 혼자 트레이딩 하시면 예. 수익이 있으셨을 예. 거잖아요. 20년 동안 수익이 좀 얼마 정도? 있는 대로 될까요? 말씀드릴게요. 매형남님에 비하면 손톱부터 때도 안 되는 사람이고 나는 크게 번 거는 없어요. 그렇지만 내 가문은 내 영역에서는 이따 바꿨다 생각합니다. 그게 핵심이었어요. 나는. 그래도 내가 바꿔놔야 된다. 크게는 아니더라도 그 나머지는 후대가 하면 되는 거고. 그러나 수익 이제 금을 데이터를 내보니까 한 40억 남짓은 내가 버린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 40억하고 지금 40억하고 가치가 달라서 그 당시 40억이면 그래도 지금으로 치면 그래도 한 150억, 200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혹시 그럼 지금도 요즘도 트레이딩 하고 계신가요? 지금은 이제 제자분 오늘 두 분을 가르쳐야 되니까 실제로 내가 매매를 합니다. 오늘도 매매를 했습니다. GS 글로벌. 그래서 GS 글로벌 했는데 어디에서 손절을 잡고 어찌 하는지, 비중 조절을 어찌 하는지 이게 중요하거든요. 실제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는 GS 글로벌을 매수를 하셨는데 혹시 수익은 얼마? 단타입니다. 스캘핑입니다. 전수하는 게 1% 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시드는 어느 정도로 들어가셨나요? 금액은? 시드는 그냥 한 1,500 들어갔습니다. 미수까지 되면 3,000 정도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치 투자가 있잖아요. 일봉으로. 그거는 또 다릅니다. 일주일 안에 결판 내는 걸 저는 선호하거든요. 가치 투자요. 일주일을 넘기는 게 뭔 필요 있냐. 돈 넣고 돈 먹기인데 절대 일주일은 안 넘깁니다. 또 궁금한 게 어떤 스타일의 매매를 보통 하는지,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 보면은 이제 아주 단기적으로 스캘핑을 하시고 단타를 하실 것 같은데 보통 사고 파는 주기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코인 해물이나 이 선물에 적용되는지 그건 내는 모릅니다. 주식에는 100% 적용됩니다. 일단 불장이 있고 조정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틀립니다. 불장일 때는 에너지가 급속도로 들어옵니다. 유입이 들어오고 그럴 때는 어차피 단기 승부자는 강력한 테마 위주로 몰립니다. 그리고 물리는 그것도 마이너스 4%도 견딥니다. 당연히 그게 회복되는 게 당연한 수순이고. 그런데 조정장일 때는 그건 백발백중 깨집니다. 조정장일 때 쓰일 패턴, 불장에 쓰일 패턴 달리 하라는 거죠. 불장일 때 그러면 쓰일 패턴은 뭡니까? 22평선 올라타고 지지되고 유지되고 그리고 올라가다 가다 상한가를 갈지 안 갈지 일단 20% 이상 가는 에서는 그냥 상한가라 생각하셔야 돼요. 그 20에서 30% 사이에서는 그거는 덤입니다. 여러분이 얻는 덤이에요. 그거는 불장일 때 가능해요. 선배님 말씀 20% 이상 불장일 경우에 20%에서 넘어가면 거의 상한가까지 가더라. 예. 네네네. 근데 조정장일 때는 어차피 22평서가 무의미합니다. 그것도 겨우 유지한다고요. 겨우. 그게 너무 유튜브를 많이 시청하고 자기 것으로 특화시켜라. 우리 매원장님이 말로 외치잖아요. 내 따라 하시오. 무조건 전부 투입하시오. 이건 아니거든요. 그걸 당신만의 것으로 특화시켜 응용을 해보시라. 그러면 길이 열릴 것이다.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걸 빨리 깨우쳐야 돼요. 그걸 어쨌든 나도 그걸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나는 그걸 머리가 짧아서 이해를 못했어요. 왜? 파동 거리에 따라서 자꾸 연장이 되피고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나도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해버린 거예요. 근데 매형장님이 그걸 들고 나왔더라고요. 와, 진짜 대단하다. 천재다. 근데 여러분 눈앞에서 그냥 현실적으로 놓으니까 별거 있었죠. 웃기지 말라 해서. 그거 아무나 못해요. 절대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보니까 불장하고 조정장하고 또는 뭐 행보장일 수도 있고 좀 장세에 따라서 전략을 조절을 해가면서 매매를 해가시는 것 같고, 저도 생각해보면 저도 옛날에 주식할 때 갑자기 말씀하셔서 생각이 났는데 진짜 그 한참 기세가 좋을 때는 예를 들어서 특정 섹터 또는 특정 테마일 때 한 대장주가 상한가가 들어가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싹 다 상한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아니면 상한가까지는 못 가더라도 막 25%, 24%까지만 장마감할 때가 있고, 근데 반대로 조정장일 때는 상한가까지 들어가도 호가 쫙 밀리면서 윗꼬리 쭉 달려가지고 14% 상승 마감, 13% 마감 이럴 때가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알트코인도
그 순환매 장세 올 거라고 말할 때 보면 느낌이 있어요. 정형화해서 말씀드리면 좋은데 그 시장이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관심을 가져가면서 매일매일 생각을 하면서 약간 좀 똑똑하게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몰입해서 차트만 딱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떤지 느끼고 피부로 그걸 자꾸 살피시면 좀 유연하게 매매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저 근데 궁금한 게 제가 만약에 비법이 공개될 것 같다라고 되면은 말씀 안 해주셔도 되는데 혹시 차트 분석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그러면 내가 주식에 대해서만 일단 이야기할게요.